없이는 토익 강의나 일반적인 문제 해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 품사 중에 하나인 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심지어 문장 전체까지 부연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Fortunately, I danced extremely gracefully with a very tall man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I danced gracefully 여기 gracefully는 우아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로 dance라는 동사의 부연 설명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I danced extremely gracefully 라고 하면 부사인 extremely는 엄청난이라는 뜻으로 또 다른 부사인 gracefully의 부연 설명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우아하게 춤을 췄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구를 합쳐서 보면 I danced extremely gracefully with a very tall man 이라는 문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tall, 키가 큰 앞에 오는 very는 tall이라는 형용사를 부연 설명해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키가 큰 이라는 뜻이므로 나는 아주 키가 큰 남자와 엄청나게 우아하게 춤을 췄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맨 앞에 있는 fortunately는 다행스럽게도 라는 뜻인데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나는 아주 키가 큰 남자와 엄청나게 우아하게 춤을 췄다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부사는 한 단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 부사, 즉 부사구와 부사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사구는 동사를 포함하지 않고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전치사구와 부정사구가 부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쓰인 덩어리인데 만약에 I studied English 라는 문장이 있고 여기에 전치사구를 부사로 더하면 I studied English in my room과 같은 문장이 되죠. 전치사 in과 함께 my room을 붙여서 덩어리 부사가 추가되므로 내 방에서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 똑같은 문장에 부정사구를 더해볼까요? I studied English to get a job 에서 to get a job 이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의 뜻을 가진 부사구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사를 부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 부사구에는 동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get은 동사가 아닌가요? 라며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to와 함께 동사 원형이 쓰이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라는 것이 됩니다. to와 함께 쓰이면 동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얻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라는 부정사로 쓰인 것이죠. 사실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부정사구 이외에도 다른 의미의 부정사구도 부사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I'm happy to see you 처럼 부정사구가 무엇 해서 혹은 무엇 하게 되어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to see you는 앞에 happy라는 감정의 부연 설명을 더하는 역할이어서 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너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부정사구는 무엇 하기엔 무엇 하다 라는 의미의 부사로도 사용합니다. The chair was too small to sit. 이 문장에서도 부정사가 부사로 쓰였는데 앞에 있는 small,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의자가 앉기에는 너무 작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부사의 성질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부사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부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익에서는 주로 어디에 위치한 부사 문제가 많이 출제될까요? 첫 번째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주로 4가지 자리에 부사가 위치합니다. 우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I sometimes sleep in the class 와 같은 문장에서 빈도부사인 sometimes가 주어 I와 동사 sleep 사이에 온 것처럼요. 다음으로 비동사와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사이에도 부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is still tired 이런 문장에서도 부사인 still이 비동사 is와 과거분사 tired 사이에 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에서 have와 과거분사가 쓰일 때 동사의 부연 설명을 더하고 싶다면 have와 과거분사 사이에 부사를 더하면 됩니다. We have just arrived.
우리는 방금 도착했어. 이 문장에서 부사 just는 have와 arrived 사이에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부사를 사용해 동사의 부연 설명을 더하고 싶다면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부사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동사 will과 동사 study와 함께 절대로라는 뜻의 부사인 never를 쓴다면 I will never study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자리입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입니다. 이때는 형용사와 명사 앞에 부사가 위치합니다. I met a very handsome guy와 같이 형용사 handsome과 명사 guy가 있으면 handsome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very가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부사는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The show was very funny와 같이 주어 the show와 형용사 funny 사이에 부사 very가 위치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사 문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문제입니다.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할 경우에는 부사가 완전한 문장의 맨 앞 혹은 맨 뒤에 갈 수 있습니다. Surprisingly, we found nothing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surprisingly가 맨 앞에 위치한 것이죠. 사실 부사들은 어디까지나 문장의 뼈대가 되는 주요 문장의 부연 설명이므로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잠시 미뤄두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봤던 부사가 무지막지하게 많았던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Fortunately, I danced extremely gracefully with a very tall man. 이 문장에서도 부사를 다 없애고 확인한다면 문장의 뼈대인 주어와 동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춤을 췄어 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패닉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고 천천히 문장을 해석해보면 되니까요.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부사의 성질과 부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가 부사 자리인지에 대해 파악하고만 있어도 토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부사 이외에 다른 품사에 대한 것들도 문장 분석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